시니어 여러분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은 취미생활을 소일거리로 연결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평상시에 즐겨하던 사이클 라이딩을 소일거리로 연결한 케이스인데요, 배달 앱을 통한 음식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큰 돈은 안 되지만 운동삼아 했던 일들이라 나름 이제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서 이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전주, 남원, 구례 등 남도 쪽으로 여행을 다녀오긴 했지만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 했죠.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 활동을 즐겨하는 저에게 요즘 같은 찜통더위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자전거로 음식 배달 일을 시작해 돈도 벌고 운동도 즐기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앱을 깔고 회원 가입과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잘못 배달하여 음식값을 배상하는 실수도 했지만 10여일이 지난 지금은 좀 익숙해졌습니다. 이곳 송도 지역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차도에 내려갈 일이 없이 안전하고 모두 평지라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서 길 찾기도 쉽습니다. 자전거로 운동 삼아서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시간에 10,000원 정도라 최저임금 수준이고 퇴직 전 현역에서 일할 때와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운동 삼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 전기 자전거도 있어서 욕심을 내서 전기 자전거로 한다면 좀 더 벌 수 있겠지만 운동 삼아 즐기면서 하리라고 생각해서 일반 자전거로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일을 하고 밤에 들어오면 뿌듯하고 잠도 잘 오더군요. 정년 퇴직 후엔 다시 조직에 들어가서 얽매이지 않겠다는 생각이라 이것저것 즐길 거리를 찾아서 하는 지금의 생활이 참 좋습니다. 이분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분 너무 잘하고 계시다. 정년 퇴직하고 여행 다녀오신 후에 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소일거리 한다는 게 이 실행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할까 퇴직하고 나서는 뭐 할까를 찾는데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공무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 플러스 소일거리를 통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벌면서 운동 삼아 한다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자전거 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이 소일거리로 연결한다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면서 어떤 다른 일보다 자부심과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을 소개드리면 저도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네요. 아껴 쓰고 절약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즐기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 보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멋지십니다. 건강까지 챙기시고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은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늘 안전운행하세요. 또 다른 분은요,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건강과 머니 일거양득이네요. 안전 배달하시고 화이팅. 또 다른 분은 저도 자전거 출근한 지 10년째입니다. 막연하게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운동도 하고 월 100만 원 벌이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좋아 보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도 46세 자덕이라 시간 날 때 도전해보려고 교육받고 준비했었는데 주변 시선 때문인지 문득 시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존경합니다. 도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날 선선해지면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글이 도전해보세요. 첫 시도가 힘들지 조금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또 다른 분은 작년 겨울에 저도 퇴직 후 몇 개월 쉬면서 쿠팡이츠 배달을 했었는데 주 1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저녁에는 단가도 높고 미션도 있어서 꽤 짭짤했었던 기억이. 단가가 낮은 낮에는 운동하고 낮잠도 자고, 근데 돈 욕심내면 힘들긴 합니다만 하루 8시간 직장에 얽매여서 월 300-400 버는 것보다는 자유롭고 운동되고 나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글이 주 100만 원을 벌었다니 대단하군요. 전 불가능할 것 같고 월 100만 원이면 충분히 만족하렵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 삼아 하며 돈도 벌린다니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댓글은 맞습니다. 돈만 보면 하기 쉽지 않겠지만 운동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로 스트레스 없이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좋으네요. 저도 참고할게요. 또 다른 분은요, 좋으시다니 다행이고요. 건강과 안전이 제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글은 맞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운동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지금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댓글의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사실 이 남들의 시선, 이 주변 시선이 참 이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비록 즐기는 자전거지만 또 배달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거지만 요즘은 배달 앱을 통한 배달이 대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장소에다가 배달 음식을 두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또 요즘 주간보다는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노출될 염려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자전거 라이딩의 취미를 소일거리 삼아 한다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퇴직자들에게 나름대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리잡자에서는 이 취미를 소일거리 삼아서 갈 때에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처럼 취미를 소일거리, 나아가서 직업으로, 특히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소개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입니다. 이분도 자전거 라이딩을 오랫동안 취미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배달. 사실 배달이라는 게 예전처럼 사람들과 대면 접촉을 해서 배달 음식을 주고 하면 부담이 될 텐데 요즘은 거의 다가 집 앞에 두고 거의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잘하는 이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특히 돈을 벌고자 하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 자전거 라이딩. 이걸 합치니까 결국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 100만 원씩 이상은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일거리.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자기 잡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 일 자체가 주변 시선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내가 그 고민을 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 이 실행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그 실행력을 통해서 자기가 충분히 지금까지 취미생활을 했던 것을 직업으로 내지는 소일거리로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취미를 소일거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거창한 걸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먼저 점진적으로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 우리 2030 MZ 세대들도 파트타임 잡을 여러 개를 하는데 그 파트타임 잡들이 본인이 다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일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퇴직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먼저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 퇴직자는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퇴직 전에 그 20년, 30년의 그 루틴이 바뀌기까지는 3에서 5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만화가의 작업실에 붙어 있는 글을 보니까 생각이 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라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거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이분처럼 퇴직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쉬면서 여행 다니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듯이 일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루틴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가볍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것이 결국은 일정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걸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작지만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충분히 살리시라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산을 좋아하는 분이 결국은 숲 해설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매주 다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숲 해설가에 대한 전문 역량을 닦아서 그 숲 해설가에 등록을 해서 직접 작은 금액이지만 한번 벌어보는 거. 어떤 분은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와인에 대한 연구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와인샵을 작게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와인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 그 와인에 대한 설명, 그 와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와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동호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와인을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작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연결시켜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퇴직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취미나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뭔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긍정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퇴직하고 났는데 이 공무원하고 퇴직하신 분처럼 더 이상의 조직 생활을 나는 좀 힘들다. 그래서 내가 찾는 소일거리를 자전거 라이딩에서 찾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를 스터디하다 보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일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소일거리지만 수익으로 연결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당한 취미,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소일거리로 소소하지만 작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